안녕하세요. 작가시댁TV 이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관련해서 책에서 좋은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버드대 교육학 교수 리처드 제이 라이트의 하버드 1교시라는 책인데요. 하버드대 1600명의 학생을 10년 동안에 걸쳐서 인터뷰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출간한 책입니다. 물론 이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콕 하나를 집어서 이 자존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은 자존감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기 이 학생들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교육학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교수가 되겠다, 연구자가 되겠다, 뭐 교육 정책을 담당하겠다 등등의 꿈을 가진 학생들의 이야기인데, 이 학생들이 주변 공립 초등학교에 자원봉사를 하고서 느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학교를 방문을 하고 아이들을 위한 자존감을 높이는 수업을 함께 해 나갔는데 그 수업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존감 수업에 대한 아쉬움. 도대체 어떤 부분에 학생들은 실망을 했던 걸까요? 학교 측에서 해 나간 게 그냥 단순하게 자존감이란 이런 것이다, 자부심이란 이런 것이다에 대해서 알려준 게 다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학생마다 한 명씩 일어나서 나는 똑똑하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수업 내용이었다는 거죠. 교육 분야에 종사하기를 희망한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자존감은 좀 특별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단순히 그냥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이야기, 나는 다른 친구들과 달라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똑똑해요, 이런 확언? 이런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존감은 보다 더 실질적인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주고 있나요? 물론 내 스스로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똑똑하다, 이런 긍정의 학원들 필요합니다. 위축되고 나 스스로 우울해하면서 나는 잘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좀 작아지고 나를 억누르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또한 자신감을 갖는 그 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다 더 중요한 그 무언가가 있음을 우리 아이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 나는 똑똑해, 나는 우리 반에서 성적이 최고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어떤 결과적인 그거를 바라볼 게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해냈을 때, 정말 힘든 그 과정을 인내하고 해냈을 때,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힘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끙끙대면서 정말 풀기 힘든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냈어, 나 포기하지 않고 해냈어, 이 어려운 문제를 며칠에 걸쳐서 포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내 자존감을 챙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학생들이 어려운 과제에 맞닥뜨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진정으로 그 문제를 정복할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선생님은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진정한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실제로 뭔가를 정복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진정한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얻기 힘든 그 무언가를 정복했을 때, 그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죠. 친구들도 뭔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냥 빨리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학습의 습관들, 좀 골똘히 여유를 갖고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걸까 저걸까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항상 뒤에서 뭐 답지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 선생님께 모르면은 빨리 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한 습관들에 젖어 있는 그런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혹은 그냥 아예 고민 자체와 담을 쌓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금방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어떤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뭔가 몰두하려는 노력,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뭔가를 성취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빨리 문제를 푼 거, 난 누구보다 먼저 풀었다, 내가 더 빨리 풀었어, 나는 최고야, 여기에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냈을 때, 그게 뭐 며칠이 걸리더라도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보다는 느리더라도 제대로 내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인내하고 인내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냈을 때, 그때가 내 자신이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내 자신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다. 그때 자존감은 더 상승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지가 않죠. 여러 여건상 그렇지 못하잖아요. 한 친구마다 그 상황이 또 다르고 진도상의 문제도 있고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교육 자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사교육에 있어서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어려운 거를 마주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뭔가 어려운 문제를 내민다 했을 때 그거를 끝까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포기하려는 친구들이 많아요. 같이 수업을 해나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글을 써 나갈 때는 힘들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요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도와주잖아요. 그럴 때 충분히 이거를 해나갈 수 있거든요. 해나갈 수 있는데 이내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포기하는 친구들, 도대체 왜일까? 친구들이 머리를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머리를 쓰면서 선생님과 그 답을 찾아가고 그런 과정 안에서 할 수 있다, 나 해냈어,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나 했네, 나 드디어 했어, 해냈어 해서 그렇게 성취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도 나 할 수 있었구나, 나 할 수 있구나, 자존감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없는 친구들의 특징은 이거는 어찌저찌 해서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서 어찌저찌 해서 정말 힘들게 한 거야. 이거를 또 계속해? 겨우겨우 했는데 또 하라고? 나 그럴 수 없어 해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잘한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선생님의 도움일 수 있고 엄마의 도움, 부모님의 도움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나의 자존감을 허락하지 않는다로 여기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못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생들인 경우가 그래요. 나의 자존감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남들보다 빨리 했다, 남들보다 더 멋있게 했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답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답지에 의존하면서 선생님 저는 다 했어요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뭔가를 이해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면 그 가는 길이 처음은 이해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이해하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좀 멈칫멈칫하는 듯 보여요. 이해해 나가면서 가는 그 길에는 뭔가를 적용해 가면서 가는 그 길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빠르지 않아요. 누군가 앞에 보여짐에 있어서는 좀 느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친구보다 더 느리구나.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해해 가면서 바르게 공부를 해 나간 경우는 나중에 돼서 이게 정말 탄력을 받아가지고 잘해 나갈 수 있다면은 답안지에 의존하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결하다 보니까 답만 달달달달 앱잖아요. 그런데 그 앱는 거는 나중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오래 가지 못해요. 쉬운 방향으로 빨리빨리 답을 찾고 빨리빨리 앱고 그 과정 안에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내용도 더 어려워지고 심화되고 이게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애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 출제될지 모르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내가 공부해 준 게 나오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 또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때는 정말 바르게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빠르게 막 하니까 더듬거리지 않고 하니까
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 시기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봤을 때, 그리고 또 이후에 중학교 때까지는 어찌저찌 버티는데 고등학교 가서 시험 봤을 때 충격받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자존감을 챙겨나가는 것, 그 과정을 우리 초등 시기에 꼭 경험시켜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 진정한 자존감은 무엇이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거를 스스로 고민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인내해 나가는 과정, 포기하지 않는 과정, 그 안에서 성취라는 거는 이런 것이구나. 아,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낸 내가 달라 보이는데 나 스스로가 정말 멋있어. 그렇게 자존감을 찾아가게 도와주시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겪어왔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겪어왔잖아요. 정말 쉽게 되는 일이 있던가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있던가요? 늘 어려운 것은 진입장벽이 있죠. 그 진입장벽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칭찬은 받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는 싫어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지 않으려고 울고 불고 울기도 하고요. 뭐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때로는 오늘 머리가 아파서 안 될 것 같아 라든가, 혹은 핑계들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만 안 하면 안 돼요? 자꾸만 그 좋은 머리를 공부하는데 쏟는 게 아니라 안 하려는데 머리를 굴리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설득할까? 어떻게 엄마를 포기하게 만들까? 아이들과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보면은 당장은 아이가 우는 모습에 너무 이게 마음 아프고, 아 그래 편하게 가자, 나중에 잘 따라오겠지. 그런데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에 길들여진 친구들은 이미 그렇게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는 될까요? 처음부터 스타트를 그렇게 끊었다? 그러면은 부모님의 그 믿음처럼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오르고 이번에는 잘해내겠지? 과연 그럴까요? 항상 해왔던 그 습관, 쉬운 것들을 선택하고 포기해왔던 그 습관이 이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가끔 보면은 우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죠. 스스로를 존중해 나갈 줄 아는 거야. 자기 자신을 존중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의 싸움이 늘 존재하기 마련이야.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이겨내야 하거든. 네 앞에 놓인 그 어려움은 지금 이 공부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지금 나는 못 풀어.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못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어려운 문제 내 앞에 있네. 요 녀석.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내가 이겨서 내 자존감을 좀 회복해야 되겠어.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야. 열심히 해 나가면은 못할 게 없어. 너가 의지를 갖고 그 허들, 그 장애물을 격파해 나가면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준 때가 있었거든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을 때 우리 아이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쉽다면은 그 쉬운 친구들과 어떤 경쟁을 해 나가겠어요. 결국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해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의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성실히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도 필요하고 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도 인내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노력과 인내심이 함께 가야 한다.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마침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깨달음을 얻고, 그런 깨달음은 진정한 자신감을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이런 외침은 그냥 껍데기일 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잘해 나갈 수 있는 비법이 없나요? 수업해 나가는 친구에 대해서 상담을 해오신 부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또 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뭔가가 뭐 모자라요, 부족해요 하면은 또 다른 학원을 보내야 되나, 무언가를 해야 되나, 막 다른 방향을 뭐 찾기 바빠요. 다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해 나가고 있잖아요. 공부를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아이가 포기하지 않게 계속 인내하고 어려운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노력해 나가려는 그 노력, 의지를 갖고서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지의 문제이고요. 그 꾸준함의 문제, 성실성의 문제, 인내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적이 높은 친구를 보면은 굉장히 부럽잖아요. 우리 학부모님도 부럽지만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가 그래요. 쟤는 머리가 좋아서, 쟤는 그냥 시험만 보면은 100점이야. 시험만 보면은 늘 1등이야. 우리는 그 결과를 바라보고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1등들, 공부 잘하는 그 친구들이라고 그런 과정이 없었을까요? 어렵죠. 그 어려운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내려고 노력하고 그 해결 방법의 열쇠를 풀어낸 그 친구들, 늘 인내하고 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나간 친구의 결과가 사실은 1등, 성적 높은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 결과만을 바라보고 그 과정을 바라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냥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 공부하라의 그 외침이 아니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고 노력하라. 성실히 해 나가야 한다.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알려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멋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1등인 친구들의 그 1등 점수에 환호하는 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그 1등 친구의 그 과정을 같이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도 모르고 우리 아이도 모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는 어떻게 해서 1등이 됐을까?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학원 다녀서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엄마는 꾸준함과 인내심의 결과가 아닐까 싶어. 너도 학원 가고 뭐 선생님 수업 받고 어려운 순간들 많잖아. 그럴 때마다 엄마 오늘 하루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반복이 되고 그동안에 그 쉬는 동안에 그 누군가는 또 열심히 해 나가고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엄마는 너 뭐 지금 문제집 풀고 100점 받은 것? 이 동그라미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것에 좀 집중하고 싶어. 문제집 확인할 때 100점 받았구나 끝. 그게 아니라 잘 풀었네. 어떻게 해서 풀었을까? 정말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 엄마 앞에서 한번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또 설명하게끔 하고 그러면은 또 문제를 풀었을 때와 그리고 엄마 앞에서 또 설명을 했을 때 그리고 이거를 잘 설명하고 해결해 냈을 때 또 이걸 또 엄마가 확 박수를 쳐줬을 때 그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그 과정에 좀 집중을 해주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박수를 쳐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원 수업이 시작되면 엄마 오늘 나 정말 힘들어서 하루 쉴래 이게 또 입버릇처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또 신기하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수업에 몰입하면서 집중하면서 열심히 해나가고 그 이후에는 기분 좋아해요. 해냈다. 수업을 받은 것도 해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오늘도 열심히 잘해냈구나 내 아들 해서 이렇게 토닥토닥 토닥여주고 단지 그 점수에만 한화하는 게 아니라 너 오늘 하기 싫다고 했는데 그것 봐 잘해냈잖아. 약속을 지켜낸 너를 칭찬해. 이렇게 수업을 끝까지 그것도 집중하면서 잘 듣고 해낸 너를 칭찬해.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어려운 문제는 늘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건너뛰기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피하고 가자 하면은 더 쉬운 문제가 나온다? 그런 보장도 없어요. 건너뛰기 한다고 내 자존심을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쉬운 거를 선택했을 때 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거를 싸워서 이겨냈을 때 내 자존감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의 이 역할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제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싸워서 이겨내고 그 성취했을 때 그 기쁨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눈물 흘리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거 난 너무 힘들어 해서 포기하는 친구, 또 그 과정을 보는 우리 부모님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포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 아이 또한 이렇게 해 나가면 되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 안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해 나가다 보니까 뭔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얻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같이 해 나가면서 뭔가를 완성한 거예요. 하니까 되네?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제 수업에 있어서 마지막에 발표하기 수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쓴 글들, 이 노트를 바라보잖아요. 친구들이 발표를 다 끝냈잖아요. 그리고 노트 안에 글을 바라보잖아요. 그때 아주 해피한 얼굴로 뿌듯해합니다. 아, 나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힘들었던 과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너 이거 힘들어 했었잖아. 근데 아닌데요, 이거 쉬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더라고요. 아이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도 같이 인내해야 한다. 부모님도 옆에서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내하고 격려해 주셔야 한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누군가에게 잘하네 잘하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우리 부모님은 그 점수에 대해서 잘하네 잘하네가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잘하네 잘하네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오늘 수업 받기 싫었는데 잘했어 잘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수업을 아무 영혼 없이 듣는 등 마는 등 그게 아니라 정말 몰입해서 수업 듣고 함께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잘해 나갔을 때 그때 정말 폭풍 칭찬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잘했네. 오늘 어땠어? 오늘 어떤 게 가장 힘들었어? 그래, 그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 엄마도 학창 시절 때 굉장히 어려워했어. 나중에 엄마한테도 가르쳐 줘라. 그 문제 해결되면 나중에 엄마한테도 좀 가르쳐 줄래? 이런 식의 대화. 독서가 중요하다 해서 독서 책 몇 권 읽었어? 오늘 뭐뭐 읽었어? 이렇게 권수에 이렇게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너가 발견한 거는 뭐야? 그 책 읽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었어? 어떤 정보를 얻었지? 너 그거를 알게 됐구나 하고서 그렇게 또 이거를 칭찬해주고 남는 것이 있는 독서를 해나가도록, 그리고 친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면서 내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쌓여 나가고 쌓여 나가다 보면은 나는 할 수 있는 아이야. 그렇게 자존감도 상승해 나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